때문에 오히려 금지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먼저 섀도우 닥터에 대한 규정이 현재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보완하며 강제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미용성형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더 큰 효율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청소년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첫째,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이 청소년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둘째,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의 효력이 의심스럽다는 점. 마지막으로 꼭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성형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논제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원 교차 질문을 위한 작전 타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 교차 질문하겠습니다. 산석 측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면 성형수술을 하기 전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빈도가 비록 극소수라도 국가는 그런 극소수의 국민 0.1%의 고통이라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고통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존중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 방법이 굳이 모든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미용성형 금지법이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건강상의 문제 역시 15세에는 눈 수술이 가능하고 17세에는 코 성장이 끝나서 코 수술이 가능하는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얼굴에 수술이 가능한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그 정부에서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견은 무시하고 모든 청소년의 모든 수술을 금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저희의 두 번째 근거, 즉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음성화였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음성화는 미리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그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셨는데,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애매하다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15세는 눈수술 가능하게 하고 뭐 17세부터는 코수술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형을 동의한다는 그 말은, 이렇게 미용 성형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청소년의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하자라는 저희 측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시는 입장이라는 점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근거가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긴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나이가 든 만큼 통제할 수 있고, 물론 통제가 못한 학생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처벌할 만한 그런 법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범죄자를 낳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러면 이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그러면 안 좋게 생각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언제든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희 역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변론 듣겠습니다. 반대 측 해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오늘 저희 양측 모두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 도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 좋은 근거를 들어 훌륭한 토론을 이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창선 측에 비해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으로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에 대해 바라봄으로써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이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금지법을 도입하지 않고 저희가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대팀이 강조한 청소년들의 건강 역시 보호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들 건강보호 혹은 외모주생주의의 완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청소년 미용 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애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오늘 독서토론 도서인 플라스틱 빈보에서도 결국 플라스틱 빈보 학생 회원들은 그들대로, 안티 플라스틱 회원들은 또 그들대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걷자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은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효력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굳이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팀의 주장입니다. 다른 법안으로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더욱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팀 최종 변론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논제에 대해 반대 측뿐만 아니라 저희 측도 타당하고 심도 있는 입론과 반론을 하여 논리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미용 성형의 부작용, 비전문의의 위험성, 잠재적 범죄자 양성을 근거로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공적이고 위험한 시술인 미용 성형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청소년들을 위해 이를 금지하고 법안을 엄격하게 명시하여 상대 측이 주장하는 음성화 영향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은 범죄자 차별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귀신을 알고 계십니까? 개미 귀신은 땅에 개미 지옥을 파놓고 개미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개미는 개미 귀신이 파놓은 구멍으로 미끄러져 결국 개미 귀신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성형 실태와 비슷합니다. 무분별한 성형 광고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비전문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그들에게 먹혀버리게 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휘청거리는 그런 크나큰 피해는 막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압구정역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강남역에 가보셨습니까? 압구정역의 40%가 성형수술 광고이며 강남역 성형외과의 95%가 비전문의입니다.
이런 심각한 개미 귀신들의 함정, 이제 모래로 채워넣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변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치열하고 많은 지식이 담긴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야나 팀과 무기팀 수고하셨고요. 자, 이것으로 제4회 교내 독서 토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